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서 지금 자, 첫 번째 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가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 거래 그랬지. 근데 A 합집합 B,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 그것을 구할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더하기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A,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기호로서 이제 표현된 게 이제 처음이긴 한데 의미 자체를 이해하면 전에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가 있을까? 소수 2, 3, 5 홀수, 아니다, 6의 배수, 3의 배수, 홀수. 이렇게 해볼까?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시행에서 우리가 내가 사건 이름을 좀 정해볼게. 자, A라는 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고, 자, B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얘들을 집합으로서 표현하면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1, 3, 5. 그리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3, 6.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확률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PA,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을 기호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확률로서 어떻게 될까? 그렇지. 6개 중에 3개, 6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자, 그 다음 PB,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2고 약분하면 3분의 1이겠지. 자, 그러면 밑에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A 합집합 B. 사건으로 얘기하면 A랑 B의 합사건이 되는 거지. 자, 이거 일단 의미 파악해 보면 얘는 홀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되겠지. 홀수 또는 3의 배수. 자, 그러면 P, A 합집합 B, 홀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얘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홀수 또는 3의 배수니까 얘들 둘을 합친 거잖아. 합집합. 그러면 원소로 말하면 1, 3, 5, 6이 되겠지. 홀수, 다음 3의 배수. 겹치는 건 우리가 집합에서 한 번만 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4. 뭐 약분하면 3분의 2겠지. 자, 이건데, 자, 이거를 직접 그 사건을 나열해서 전체 6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서 4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계산상으로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자, 저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이씨, 너무 막 썼다. 자, 여기다 써야겠다. A 교집합 B라는 사건을 생각해보자. 이거는 우리가 곱사건이라 부르고 의미로 하면 A 홀수 그리고 B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교집합 B, 그러니까 A랑 B의 곱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홀수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집합으로 치면 누가 있을까? 홀수면서 3의 배수 3. 그러면 확률로 하면 PA 교집합 B,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홀수면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이 나올 확률이 되니까 6분의 1이 맞겠지. 6분의 1.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3. 홀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B가 일어날 확률은 3의 배수 나오는 거니까 6분의 2. 그리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홀수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과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합집합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야. 우리 합집합 원소 구할 때 A집합 원소 개수, B집합 원소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은 한 번 빼야 되잖아. 왜냐하면 겹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사실 겹치는 부분을 두 번 세게 된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교집합을 한 번 빼줘야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된다. 옛날에 그렇게 했듯이 확률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일 때, 우리 배반 사건이란 건 어제 했는데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집합으로 치면 교집합이 없는 애들을 말하는 거야. 집합에서는 우리가 서로소라 불렀지. 자, 그래서 즉 A 교집합 B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공집합, 교집합이 곱사건이 공사건이면 그때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그냥 둘이를 더하기만 해주면 돼. 왜냐면 빼기 할 게 없다고. 빼기 0이니까 굳이 여기 안 써도 되는 거지. 같은 거야. 배반 사건은 근데 얘가 0인 경우니까. 자, 그래서 식으로는 조금 우리가 확률을 지금 이제 집합처럼 표현하고 있어서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뒤에 가서 문제 보면 완전히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고, 자, 그럼 한 페이지 넘어와서 89쪽 한번 볼게요. 여사건의 확률. 자, PA 여사건은 1 빼기 PA.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말이 되는 거지. 자, PA 여사건. 얘는 한글로 쓰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지. 얘를 간단히 기호로 PA 여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근데 확률은 어차피 전체 합이 1이란 말이야. 당연히.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PA, A가 일어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버리면 당연히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겠지. 너무 당연한 말이지. 내일 비 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내일 비 오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3분의 1에서 3분의 2. 그냥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거 그냥 이제 식으로서 좀 정리했다 밖에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지. 자, 그러면 넘어오도록 하자. 자, 거기 90쪽은 너희가 이따 문제 풀 때 스스로 풀도록 하고, 자, 91쪽 필수예제 11번부터 우리 바로 보도록 할게.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그것이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그런 사건을 내가 이름을 A라고 붙이고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번 붙여볼게. 근데 여기서 지금 묻는 것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기호로서 표현하면 P, A, 합사건 B. 얘를 구해라 이런 말이겠지. 자, 그래서 너희가 직접 50장의 카드 중에서 3의 배수랑 4의 배수를 다 골라서 50분의 그거 해도 되지만 그게 조금 구하기가 번거롭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자,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자, 근데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사실은 두 번 더해진 셈이거든. 그래서 교집합 부분은 한번 빼자. 자, 요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확률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먼저 A가 일어날 확률. 자, 눈 감고 50장의 카드 중에 하나 뽑았는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되겠지. 자, 그럼 일단 50분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50가지의 숫자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개인지가 이제 중요한 거지. 자, 1부터 50 중에는 3이 있지. 3의 배수. 3 곱하기 1인 3의 3. 그 다음 3 곱하기 2. 3의 두 번째 배수인 6도 있고 3의 세 번째 배수인 9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3 곱하기 얼마까지 하면 50을 넘지 않을까? 16. 그래서 48 까지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개수 세기를 쉽도록 1, 2, 3 하면 16이니까 총 16개가 되겠지. 그래서 3의 배수를 뽑을 확률은 50분의 16이 되겠다. 자, 그 다음 4의 배수를 뽑을 확률은 4 곱하기 12까지가 안 넘어가니까 50분의 12가 되겠지. 자, 그리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한 번 빼줘야 돼. 여기서 우리가 두 번 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한 번 빼줘야 된다는 뜻이지.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면 누구의 배수야? 12의 배수. 그러면 50개 중에 12 곱하기 4까지니까 4개가 있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50분의 28 빼기 4니까 24가 되겠지. 뭐 약분해준다면 25분의 12.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바로 뒤로 넘어오자. 92쪽. 자, 흰 공이 4개, 그리고 빨간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같은 색 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빨간색을 뽑아서 같은 색 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흰색을 뽑을 수도 있겠지. 흰색. 자, 그래서 빨간색을 뽑는 이런 사건을 내가 A라고 이름을 붙이고, 흰색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이 되겠지. 둘을 합쳐야 같은 색 공이 나오는 경우가 모조리 포함이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야 되는데, 근데 빨간 공 2개 뽑는 거랑 흰 공 2개 뽑는 거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이게 빨간 거 2개면서 흰 거 2개일 리가 없지. 앞에는 빨간색, 뒤에는 흰색, 이럴 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빼기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어차피 0일 테니까. 그러니까 얘들 둘이가 지금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둘의 확률을 더하기만 해도 합사건의 확률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자, 빨간 거 2개를 뽑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 7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분모는 몇 시면? 7개 중에 2개를 뽑는다. 근데 그 중에서 빨간 거 2개를 뽑아야 되는데, 빨간 거는 3개 있잖아, 총. 아니지? 빨간 게 3개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뽑아줘야 돼. 3C2. 그래서 그 가지수는 3C2가 되겠지. 자, 그리고 흰 거 2개 뽑을 확률은 7C2분의, 흰 건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는 가지수 해주면 흰 거 2개가 뽑힐 확률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7C2는 계산을 하면 21이야. 그래서 21분의니까 한 번에 써주고, 3C2는 3, 4C2는 6이 되겠지. 자, 그래서 21분의 9인데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3이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넘어와서 필수 예제 13번. 자, 이제 상황이 어떤 그 문장으로 나와 있지 않고 바로 이제 확률 형태로 나와 있는 문제. 자, 여기서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근데 요거는
확률로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집합으로서 생각하는 게 사실 더 편하기 때문에 요건 집합처럼 생각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 A, B.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지금 그림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에서의 확률은 그 넓이라 그랬잖아, 넓이. 그럼 일단 전체 넓이는 우리가 얼마로 생각을 해주면 돼? 전체 확률이니까 1. 자, 그 중에서 지금 봐봐. PA,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전체 1 중에서 A만큼이 차지하고 있는 거가 2분의 1이라는 뜻이야. 전체의 2분의 1만큼 얘가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B는 이만큼인데 전체의 12분의 5만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자, 이건 집합의 계산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 집합에서 너희 드모로간 법칙이라고 해서 좀 했던 게 있을 텐데, 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물론 요 부분을 너희가 각각을 생각을 하면서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자, 얘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얘는 어떤 것의 여집합과 같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집합이라는 것을 이제 인수분해처럼 뽑아낸다면 괄호 안엔 뭐가 적히는 것이 맞을까? A 여집합에서 이 여집합 기호를 뽑아냈어. 그럼 여기는 A가 되는 게 맞겠지. A. 그 다음 교집합 기호는 여집합 되면서 뭐가 돼? 합집합으로 바뀌고. 그 다음 B 여집합은 B로.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 요게 이제 드모로간 법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합을 계산할 때 되게 유용한 규칙이거든. 자, 한번 증명을 해보면, 자, 봐봐. 만약에 이 녀석을 고지곧대로 우리가 집합으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자, A 여집합이니까 A가 아닌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아닌 부분을 칠해주고, 그 다음 B 여집합이니까 B가 아닌 부분이지. 그래서 B가 아닌 부분을 칠해주고, 자, 그거 둘의 교집합이니까 지금 두 개 모두 칠해진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디냐면 요거 바깥쪽 부분이 처음에 A 여집합 때도 칠해줬고 B 여집합 때도 칠해진 부분이 되겠지. 요거 이해돼? 자, 근데 오른쪽 것도 얘만 있다 생각하고 따로 한번 그려보자. A랑 B의 합집합 여기야. 근데 얘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말고 나머지 칠해라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자, 그럼 왼쪽 오른쪽 거 지금 같은 부분 칠해진 거 맞잖아. 그래서 서로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그림으로서 보지 말고 여집합은 괄호 밖으로 뽑아내면 여집합이었던 애는 아니게, 그리고 교집합 기호는 합집합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예를 들어 한 개 더 해보면,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만약에 A 여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의 여집합, 이거를 이 여집합 기호를 괄호 안으로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전부 다 이제 반대로 바뀌는 거라고. 얘는 뭘로 바뀔까?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가 아닌 게 아닌 거, 그럼 다시 A인 거지. 그 다음 교집합 기호는 합집합으로, B는 B 여집합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이 녀석을 다시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지금 P,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이라는 말은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제곱이 아니고 얘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어디야?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쪽 부분, 요 부분의 면적이 전체를 1로 봤을 때 3분의 1만큼이다 라는 거지. 선생님 아까 PA는 2분의 1이라 그랬는데 왜 여기엔 2분의 1이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이거 모르니까. 물론 이 A 전체는 넓이가 2분의 1이 맞지만 이 중에서 겹치는 부분과 안 겹치는 부분이 각각 얼마인지 몰라서 내가 안 적은 거야.
자, 근데 이 바깥쪽이 3분의 1이란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A랑 B가 합쳐진 요 부분은 전체 면적이 얼마여야 될까? 3분의 2여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봤더니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P, A 합집합 B 부분의 확률이 3분의 2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그럼 이제 겹치는 부분 A 교집합 B 부분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우리가 오늘 배웠던 공식 합사건의 확률 P, A, B 합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A, B의 곱사건의 확률 요거를 한번 빼주면 되겠다. 자, 지금 요것은 3분의 2고 얘는 2분의 1, 얘는 12분의 5, 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모르지. 네모. 자, 그럼 전부 다 12로 통분을 해주면 얘는 12분의 8이고 얘는 12분의 6, 얘는 12분의 5. 자, 그럼 더하면 12분의 11인데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12분의 8이 되겠어? 12분의 3, 즉 4분의 1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 부분이 12분의 3, 즉 4분의 1이면 된다고. 다시 말하면 PA 교집합 P 요 부분의 확률이 4분의 1이면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이다. 뭐 이 문제에서는 이걸 물었으니까 바로 답 써주면 되고, 만약에 다른 부분도 채우고 싶다면 계산해주면 돼. 자, A가 2분의 1이랬으니까 2분의 1 중에서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나머지 이 부분도 4분의 1이어야 전체가 2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B는 12분의 5였거든. 근데 여기가 4분의 1, 즉 12분의로 치면 12분의 3인 거잖아. 그럼 여기가 12분의 2가 돼야 맞겠지. 12분의 2, 12분의 3 합치면 12분의 5. 그러면 우리는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A만 일어날 확률 또는 B만 일어날 확률 또는 A, B 둘 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림으로서 전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13번처럼 약간 P를 사용해서 이제 집합처럼 나온 경우는 그림으로, 저 뭐라 부르노?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 바로 14번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자. 자, 또 1부터 50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 모양으로 한 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시오. 자, 뭐뭐의 배수를 구하는 건 쉬워. 아까처럼 우리가 뭐 4 곱하기 1부터 쭉 쓰면 4 곱하기 12까지. 그래서 4의 배수인 건 12개. 이렇게 배수인 것 구하기는 쉬운데 배수가 아닌 것 구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우리는 이제 여삿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러면 기호로 쓴다면 만약에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어야 되니까 뭐야? 4의 배수 아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4의 배수가 아닐 그런 사건은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4의 배수가 아니다. 그 다음 5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50장 중에 한 개 뽑았는데 그게 5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사건은 B의 여집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확률이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확률 4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그럼 얘들 둘의 합집합이야 아니면 교집합이야?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교집합이 맞겠지. 4의 배수도 아니면서 5의 배수도 아닌 거. 그러니까 얘들 둘이가 동시에 성립돼야 되는 거잖아. 4의 배수 아니면서 5의 배수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P,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여기 맞겠지.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생각하면 얘는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로 생각을 하면 얘는 전체 확률 1에서 A 합집합 B 요 사건의 확률을 빼버리면 이게 아닌 얘의 여집합의 확률이 되겠지. 결국 뭐야?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뜻이야.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한다? 당연히 A 확률, B 확률 해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부터 한번 구해보자. 4의 배수. 50분의 12. 그 다음 5의 배수. 10. 그 다음 4와 5의 공배수니까 누구의 배수야? 4와 5의 공배수면. 그치? 20의 배수. 우리 공배수 구할 때 이렇게 하잖아. 4와 5의 공배수. 이렇게. 근데 공통으로 나눠지는 게 없으면 그냥 걔들 둘의 곱 자체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공배수들이 되니까 20의 배수. 20의 배수 몇 개 있지? 2개밖에 없지. 자, 그래서 더하고 요건 빼고. 그럼 얼마야? 50분의 20이니까 5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1에서 5분의 1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5분의 3. 얘를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때 풀었던 방법대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똑같은데 그냥 실제로 개수를 세는 거야.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것의 개수. 그럼 4의 배수가 12개고 5의 배수는 10개고. 근데 공배수는 2번 셌으니까 4와 5의 공배수, 즉 20의 배수는 2개지. 그러면 20이네. 이게 이 20이 뭐냐면 50개의 숫자 중에서 4의 배수거나 5의 배수인 것이 20개라는 뜻이지. 그러면 나머지 30개가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겠지. 그러면 그런 걸 뽑을 확률은 50분의 30. 그래서 5분의 3이 되겠지. 뭐 분모에 50 들어간 거 말고는 계산 과정이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다. 자, 그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94쪽. 이제 2문제 남았네. 이거 2개만 보고 설명은 마무리할게. 또 이제 주머니 속에 공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주머니 속에 흰 공 5개, 그리고 빨간 공이 3개 들어있다. 그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 눈 감고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 유형은 적어도라는, 이거 뭐라 그러면 접속사라 해야 되나?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문제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주머니가 있고 요 안에는 흰 공은 5개, 그리고 빨간 공은 3개. 자, 그리고 2개를 꺼낸단 말이에요. 2개. 눈 감고 2개를 꺼내는데, 자, 색깔로서 구분을 하면 어떤 색이 나올 수가 있을까? 흰색, 흰색. 또 흰색,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 뭐 빨간색, 흰색도 있지만 그거는 어차피 색깔로서만 구분하면 그냥 흰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나오는 경우니까 뭐 순서는 큰 의미는 없겠지. 자, 근데 이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다 라는 것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야? 적어도 한 개라는 것은 최소 한 개는 흰 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흰 공이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1번, 2번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이야. 흰 거가 나올 확률, 그리고 흰 거, 빨간 거가 나올 확률을 구해서 둘이 더해주면 답이 되겠지. 근데 보통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올 때는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특정 경우를 빼고 훨씬,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지금 두 가지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전체 확률은 1일 테니까 그 1에서 이제 나머지 경우 한 개만 딱 구해서 빼는 게 낫다는 뜻이야. 뭐 지금은 세 개밖에 없어서 1에서 3번 확률을 빼는 거나 1번, 2번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는 거나 크게 속도면으로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경우가 막 한 10개쯤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적어도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그 중에 9개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9개를 다 구해서 더하는 것보단 차라리 1에서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그 경우를 빼는 게 낫다는 뜻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적어도가 있는 문제는 전체에서 나머지 경우를 빼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우리는 빨간 거가 2개 나올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는 방법으로 답을 구해보겠다. 자, 그러면 요거 확률 한번 구해보자. 일단 상황은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분모는 몇 C면? 8C가 되겠지. 자, 근데 빨간 거만 2개 꺼내야 되니까 분자는 몇 C면? 빨간 거가 3개 있잖아. 그럼 저 중에서 2개를 꺼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주면 28분의 3이 되겠다. 자, 그래서 28분의 3이 답이 아니고 전체 확률 1에서 이 문장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인 3번 요것이 일어날 확률을 빼버리면 답은 28분의 5가 되는 것이 25가 되는 것이 맞겠지. 자, 그래서 28분의 25. 이해되지? 적어도 있는 거. 자, 다음 마지막. 야, 그래도 30분 했구나.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어떤 경우를 묻냐면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작은 수부터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더했을 때 가장 작아지는 경우는 합이 얼마인 경우야? 1, 1이 나왔을 때 2. 그래서 뭐 2, 3, 4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최대는 얼마까지? 12까지. 일단 이거 다 써볼게 그냥. 6, 7, 8, 9, 10, 11, 12. 되게 많네.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확률을 구해야 되냐면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분모는 당연히 36이겠지. 주사위 2개 던지니까 36분의. 자, 예를 들어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뭐 1, 4 이렇게 좌표로 쓸게 그냥. 1, 4, 2, 3 3, 2, 4, 1 네 가지가 있지. 4 더하기. 자, 6이 되는 경우 또 몇 개, 7이 되는 경우 몇 개, 8이 되는 경우 몇 개, 마지막 12가 되는 경우 몇 개 해서 36분의 이거 하면 답이 되겠지. 5 이상이 나올 확률. 자, 근데 써보니까 어차피 전체 확률은 1인데 우리가 5 나올 확률, 6 나올 확률, 7 나올 확률, 12 나올 확률까지 구해서 다 더하느니 차라리 2 나올 확률, 3 나올 확률, 4 나올 확률 딱 3개만 구해준 후에 1에서 얘를 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말이지. 그래서
16번처럼 적어도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뭐 5가 나올 확률, 뭐 11이 나올 확률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뭐 이상 또는 뭐 이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사건 확률을 다 구해야 될 때는 한번 따져보란 뜻이야. 걔를 문제에서 말하는 그런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문제에서 말하는 경우 말고 나머지 것들을 구해서 빼는 게 나은지. 16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말하는 경우 말고 나머지 경우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래서 얘를 빼는 게 낫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2나 3이나 4 두 눈의 수의 합이 이렇게 될 확률은 36분의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 1, 1 한 가지 있지. 그 다음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1, 2, 2, 1 4가 되는 경우는 1, 3, 3, 1 2, 세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게 훨씬 쉽다고 이것보다. 그래서 36분의 6, 6분의 1이 되겠네. 자, 6분의 1의 확률로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안 돼. 그러면 5 이상이 될 확률은 1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얼마? 6분의 5가 맞겠지. 자, 그래서 방금 풀었던 거지 이제 6건을 활용해서 푸는 거.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는 거다. 자, 뭐 나가면 더 나갈 수 있는데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확률 부분은 뭐 어제 오늘 해봐서 알겠지만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진도 나가려고 하면 되게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여유가 좀 있거든. 그래서 문제도 좀 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